해봅시다. 오늘은 가축 1과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 처음에 보시면 가입 대상하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3회 때인가 4회 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소에서 한우, 유구, 젖소, 연령, 가입 대상 연령, 그 다음에 이 축종을 뭐 써라 이렇게 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안 나온 게 여기 이제 개별 가입하는 종목. 이 개별 가입하는 걸 잘 보시면 비싼 놈들은 다 개별 가입을 해요. 보시면 말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종목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비싼 것들은 개별 가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사슴양은 생후 2개월 이상, 또 나머지는 전부 포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이 여기 납입보험료에서 0에서 40%는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우리 밭작물 농작물에서는 지원 비율이 몇 프로부터 시작했었죠? 10%부터 했어요. 10%. 10%부터. 네, 10%부터 40%까지. 그리고 납입보험료 국고지원이 50%가 되는 게 밭작물에 품목에선 뭐가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 50% 되는 게. 뭐 벼? 아니요, 저 아니요. 적과점 종합위원 2 음, 보면 음, 얘네 아니요. 벼. 맞아요, 음, 벼. 음. 벼가 그럼 음, 50%가 된다고 써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 할 게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을 해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 사항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다면 보험료 나중에 구할 때 문제를 어떻게 줄 수 있다면 여기 지원의 제한 사항을 줘버리고 정부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 그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정부 보험료를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나중에 제가 보험료 쪽에 설명을 다시 할 텐데 농가 보험료 즉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 정부 빼기 지자체를 빼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잖아요. 그때 AC 그 항목에 지원 제한을 써놓고 문제를 주면 정부 50%를 빼고 계산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지자체 것도 빼야지. 지자체는 안 빼요. 왜? 지자체도 지원 제한이 되면 지자체도 음. 빼고. 근데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예. 두 개를 구분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 사람들이 응용해서 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주고 보험료를 구하세요라고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정부 지원 대상부터 보시면 지원 대상 부분도 제가 이거 오늘 문제 나눠준 거 한번 보시면 이걸 문제로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애우라고. 지원 대상의 전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여기 축산농업인, 축산업 관련 법인.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 지자체는 사업 실시 지역이에요. 전국이 아니라 지자체니까. 정부는 전국이고 지자체니까 지역이야, 지역. 지자체. 사설 실시 지역. 그 뒤에는 똑같아요. 보험 대상 목적물, 사육 축산, 농업인, 축산업 관련 법인. 그죠? 예. 그 다음에 금액은 정부는 50%인데 말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 그 이하는 35%. 왜냐면 70 곱하기 50 하면 35% 나와요. 또 뒤쪽에는 35%가 써져 있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70하고 50을 곱하면 35%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자체는 금액이 0%에서 4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한사항을 보시면 우선 큰 것부터 볼게요. 제가 정부 지원 제한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를 해버려요. 이게 축산업 허가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반드시 해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종별로 또 허가를 어떤 동물들은 그 조건이 다 있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있고 등록을 해야 되는 동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두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하고 그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거나 소속 농가 명의로 가입할 때는 제외를 해버려요. 세 번째, 축산 계열화 사업자는 아시죠? 그 하림, 여기 돼지 닭오리는 축산 계열화 대사 축정에 얘네들을 그 크게 기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막 엄청 크게 기르는 기업은 정부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어.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계약이 최소 10만 원 이상, 그리고 적법한 건물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요약해서 다시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축산업 허가 등록 반드시 해야지 지원 대상이고, 두 번째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 대리를 하거나 소속 농가 명의로 가입하면 지원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만 원 이상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이하면 아니에요. 불법한 건물에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요. 정부예요, 정부. 정부는 딱 세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지 그 나머지 세 개도 암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산업 허가 등록은 가입할 때 여기 보시면 목적물 소재지, 축산업 허가증 소재지, 축사 소재가 동일해야 돼요. 세 개가 다. 목적물, 축산업 허가증, 축사. 축산업은 동물이고 축사는 건물이고 목적물은 두 개 다. 그 다음에 축사 임대 농가는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 4번, 등록증 4번하고 임대차 계약, 임대니까 임대 농가, 빌려서 쓰는 애니까 임대차 계약 또는 위탁 계약서. 이 두 개가 나온 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또 한 군데 나와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나온가? 앞쪽에 신계약할 때 생각나시죠? 신계약 처리할 때 한번 나오는데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그 계약자를 변경할 때 임대차 할 때 임대차 계약서나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재신고하고 무조건 이렇게 임대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18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임대인은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 계약서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동물 중에서 소, 돼지, 닭, 오리는 4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야 돼요. 즉 너무 좁은 데는 얘네들이 사육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못 받아도 소, 돼지, 닭, 오리는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좁더라도. 그런데 또 등록을 해야 되는 동물들이 꼭 메추리, 거위, 치면도 타조예요. 거칠다. 꼭 메추리는 거칠다. 그다음에 사슴, 양. 이 동물들은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등록이 제외되어 있는 12축종이 있는데 나머지 동물은 전부 다 이 해당 사항이 안 되면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르는데 50제곱미터를 미만으로 돼 있어. 그럼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안 받아줬어. 하지 않았어. 그러면 정부 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보험 가입도 안 되겠는지? 가입은 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도 안 될까요? 가입은 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응? 내기 때문에. 그래? 네. 정부 지원만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50%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 엄청 많이 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뿐이지. 그죠? 다음. 그리고 말은 여기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마사이 홈페이지 등록, 그다음에 생산자 확인,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그다음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제주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 이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말할 때. 그래서 이 내용도 있다는 거, 말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화 사업자는 대상 축종이 돼지, 닭, 오리다. 돼지, 닭, 오리. 대닭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자체도 지원 기준 사항이 있어요. 3가지가 돼 있어요. 지자체도. 보시면 연내 최초 신규 계획 1회만 한 번만 지원해줘요. 선착순으로. 자, 중요한 단어는 1년. 그 다음에 신규, 선착순. 1년, 신규, 선착순. 얘네들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지자체는. 두 번째, 계약 변경으로 추징금이 발생한 부분. 추징 금액이 발생한 부분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추징금이 발생한 부분만이에요, 이거. 여기 보시면 추가 가입이나 축사 추가 가입 등으로 추징금 발생 시에는 지자체 지원 없이 국비만 지원한다. 이렇게 그 전에 한번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한번 뭔가 종목을 특정을 더 예를 들어서 200마리 길렀는데 100마리를 더 기르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그 100만을 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받아준다고요. 한번 딱 받고 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다음은 계약 변경으로 환급금 발생이나 계약 해지 수 있는 지원금 환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가입할 때 200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중간에 나 이거 계약 변경해줘. 나 100마리밖에 못 기를 것 같아요. 그래갖고 100마리 팔아봤어요. 그러면 100마리에 대한 환급을 돈을 받아낸다고. 지자체에서. 그 내용입니다. 다음 보상하는 손해. 이게 보상하는 손해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이 특약에서 공통된 게 나왔었어요. 축화. 축사 특약하고 화물 대물 배상은 전 축종에 대해서 특약으로 걸려 있어요. 축하.
이게 4회 때인가 시험 문제, 5회 때인가? 5회 때인가 시험 문제 나왔을 거야. 공통된 그 특약에 대한 내용, 그 특약 그 보험의 뭔가를 쓰세요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손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손은 이제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는 그냥 패긴 잔도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제 질긴 잔도로 외웠었는데 왜냐면 질병이 제일 먼저 앞에 있어서 외우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폐사된 것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을 해줘요. 단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게 다시 말할게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만약에 시험 문제에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가 됐다 그러면 보장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 이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아니, 본인 안 보험 해준다니까요. 법정 아니 전염병, 예. 국가에서 100% 보상 그걸 해준다고. 보험 가입하고 상관없이. 아, 보험하고 상관없이. 법전 전염병은 아, 국가에서 그래. 해줄 게 여기서 제외한 거야. 해주니까, 국가에서 해주니까 어, 빼버렸다. 아, 어, 오케이. 내가 잘 알지. 아, 음, 군순이 잘하시겠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이제 우리가 보험에 들었을 때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각종 사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재해. 여기 보시면 풍수설 자연재해. 등이죠, 등 자연재해, 화재. 어떤 사람은 풍수설만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등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화재로 폐사가 됐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 왜냐면 이게 이 말이 왜 사람들이 헷갈린다면 여기 대지, 가금, 그 다음에 기타 가치는 풍자노로 했어요. 풍자. 그래서 어떻게 적어져 있다면 여기는 화재, 풍재, 수해, 설해로 손해가 났을 때는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쪽 손은 분명히 자연재해란 말이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대지, 가금, 기타 가축은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재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좀 찾아봤어요.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작물 보험할 때 길라잡이라는 책을 얇은 걸 주는데 거기는 자연재해는 보상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자연재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업방대로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하게요. 소하고 말은 여기 이제 질병하고 폐사됐을 때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지만 돼지, 가금, 가축은 풍이었다. 그냥 화재, 풍재, 수재, 설해로 됐을 때는만 해당이 되더라. 라고만 기억을 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긴급도출,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소가 도난당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기 제가 정경으로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한우 종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우 종모의 축종은 뭐뭐가 있었죠 방금? 한우하고 젖소가 종모에 해당 축정이었어요.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죠. 이 종모 축정은 한우하고 젖소만 돼요. 유구는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보니까. 종모는 한우하고 젖소만 돼. 한우하고 젖소만. 에? 유구라 써놓으면 틀려요.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은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6주 동안 6주에 연속 6주
뜨문뜨문 6주가 아니라 연속해서 6주 동안 정액이 생산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해줘요. 뭐가? 종모후가. 한우, 젖소, 종모후가. 그 다음에 도체 계란 보장. 여기 특이하게 손은 도체 계란 보장, 축사, 화재 대물 배상, 협정 보험 가입.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5회 때. 협정 보험 가액으로 해당되는. 이게 뭐라 시험 문제, 뭐라 나왔더라? 잠깐만 봐볼게요. 이게 157쪽 잠깐 봐보시면, 어? 오이 때. 아, 죄송해요. 158쪽이다. 158쪽. 협정, 거기 158쪽에 보시면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명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유랑검정조서하고 종돈이에요. 종돈. 이게 업무방법서에가 제일 앞쪽에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업무방법서를 한번 그건 참조를 하세요.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특약 쪽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 특약 있어요. 선택 특약. 이것은 군의 폭발 뭐더라? 군의 폭발 뭐지? 보장? 군의 폭발 위험 보장. 그다음에 동물 복지 인증 계약. 이 두 개는 모든 축정회가 다 되어 있지만 말만 동물 복지 인증 계약 특약이 없어요. 말만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가금에 보시면 가금은 폭염 특약이 주계하고 들어가 있어요. 폭염이 가금은 주계약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특약에가 폭염 부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폭염 부보장이 가금은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가축에 보시면 기타 가축은 볼 게 없을 것 같고 돼지하고 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돼지에 있는 특약들은 전부 다 가금에 있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두 개. 질병 위험 보장 특약하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 가금에는 없어. 두 개만. 이건 돼지만 있어. 돼지만. 돼지만 있는 특약이 뭐다고요? 질병 위험 특약하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이 돼지만 있다고. 그래서 이 질병 위험 특약은 또 여기 나중에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팩트 뭐 이렇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PG, 팩트, 노, 노, 뭐, 노, 발음이 로타바이러스. 노티아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노타 바이러스. 이거 잘못 써놨네. 노타죠. TG, 음. PED, 로타 바이러스. 이렇게 위장병, 설사병, 장염균 그렇게 써놨구만.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돼지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돼지만
있는 특약을 쓰셔서 그러면 2개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을도 이 2개만, 말은 2개만 있는 게 또 말이 있어요. 말 운송보험 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마 번식 첫째 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특약 부분에는 체계가 없는데, 그 별도로 나와 있는 특약에는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육성마, 경주마, 제주말만 가입 시 자동 보장이 돼요. 이게 특약이긴 하지만 제주마나 경주마, 육성마는 자동으로 가입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특약인데 주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담보라는 것은 내가 보험을 딱 들면 특약이지만 그냥 무조건 가입해야 돼. 특약은 선택인데 자동 담보라는 것은 주계약을 가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육성마, 경주마, 제주마를 가입을 하면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꿀벌 그 질병은 매년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애우기도 진짜 힘들어요. 꿀벌 난충봉화 부패병, 꿀벌 부접병. 그래도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주계약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화재, 풍재, 수재, 설해, 그 다음에 잔존문 처리 비용은 모든 주계약에서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된 특약은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특약, 군의 폭발 위험 보장 3개.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5회 때 이 2개만 쓰게 돼 있었죠. 5회 때 이 2개만 답으로 인정했어요. 다음. 좀 전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협정보험과 특약한 게 유량검정 젖소 종돈. 여기 보시면 가금도 있어요. 가금. 가금도 원래가 있다. 가금까지 들어가요. 가금이 뭔 특약인지 그 협정보험가에 있지? 가금, 가금회가 협정보험 가격이 있어요. 책에 찾아보세요. 가격을 특약에 가격을 정한 거구나. 가격. 가금. 가격이 아니라 가금. 가금은 네. 그 단가 단가를 협정보험가입에 가입으로 가입한 것 같아. 그 5회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면 보시면 5회 때는 소대지에서 협정보험 가입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적몽을 쓰라 그러니까 이 2개만 썼다고요. 유랑검정조사하고 정돈을. 그런데 시험 문제에 우리 업방에 있는 종목들을 다 주고 나서 협정보험가에 특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축정을 쓰라 하면 가금까지 써야 된다고요. 원래가. 158쪽이 예, 봐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다고요. 158쪽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할게요. 본사하고 그다음에 가금사 축사에 가입할 수 있는 축사 관련 특약은 축사, 화재, 설해, 손해, 부보장이에요. 축사 관련된 특약. 그 중에 돈사하고 가금사 가입할 수 있는 축사 특약은 축사, 화재, 설해, 손해, 부보장.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그냥 그 돈사하고 가금사가 없어.
그냥 공통된 것을 쓰라고 하면 이 두 개만 써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돈사, 가금사, 축사라는 말이 없고 우리 그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가축 중에서 공통된 특약, 축사 특약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만 써야 된다고.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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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그런데 돈사하고 가금사에 축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축사 특약은 쓰세요 라고 하면 설의 손해 부보장도 쓰셔야 된다고요. 봐볼까요? 가금하고 그 다음에 돈사, 대지는 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통된 사항이죠. 그죠? 축사 관련된 거. 축사와 관련된 축사. 협정보험가입은 이건 축사가 아니니까 빼고 축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특약은 이 세 개다고. 그런데 모든 축종에 있는 축사 관련은 두 개. 축하다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특약을. 몇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이걸 보고 이야기 이렇게 할게요. 특약에서 보시면 모든 축종에 공통되어 있는 것은 축하예요. 축사특하고 화재 대물배상 특약이에요. 그죠? 축하. 그죠? 그런데 돈사하고 가금사에 특약으로 내가 축사를 가입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축사도 있고 가금사도 있어. 그럼 공통된 보험 특약은 뭐냐? 그러면 설의 손해 부보장하고 축사 화재 대물배상이라고. 그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다른 걸로. 대지하고 가금하고 공통된 특약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설에 부부장손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도 들어간다. 뭐지?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하고 그 다음에 설의 손해 부보장하고 축사, 화재, 대물배상, 협정보험가액을 다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돼지가 중요해요. 돼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돼지가 작년에 그 보상하는 손해로 그 돼지가 그냥 예시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나왔어요. 작년에 돼지를 주면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나왔었다고.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 네.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네. A로 그냥 돼지라고만 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그 농업손해보험 그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길라잡이. 우리 업방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잠깐 갖고 온 건데 아무튼 그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 업방에 길라잡이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쁜게. 길라잡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본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 자연재해가 다 보장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자연재해가. 모든 축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재도 똑같이. 잔전물 처리 비용은 축사는 잔전물이 없겠죠. 당연히. 건물이니까. 그리고 폭염은 소, 말은 주계약에서, 돼지는 특약에서, 가금, 사슴, 양은 주계약에서, 질병은 소, 말은 주계약에서, 돼지는 특약에서, 사슴, 양은 주계약에서, 꿀벌은 특약에서, 부상, 긴급도축은 소, 말, 사슴, 양만 해당, 정기적 위험장치는 소, 말은 주계약에서, 돼지하고 가금은 특약에서. 여기 보시면 왜 정기적 장치 위험을 소말이 주계약에서 해주냐? 왜 그래요? 각종 사고, 질병,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그 다음에 각종 사고로 폐사됐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 돼 있어요. 주계약에서. 그래서 정기적 위험장치의 소말이 각종 사고에 해당되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슴양도 똑같이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다음, 질병 보장하는 축정을 쓰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소, 말, 돼지, 사슴, 양, 꿀벌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가 2, 4, 6개인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저는 3개를 빼버린 게 더 낫더라고. 가토, 가금, 토끼, 오리만 제외하면 질병은 다 보장을 해줘. 그리고 특약은 돼지하고 꿀별에서 해줘. 그 다음에 폭염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축정은 꿀토오만 빼면 돼요. 꿀토. 가토오냐, 꿀토오냐.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도 꿀토오 제외. 부상, 긴급도축은 소말, 사슴양.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 근데 몇 번을 하면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 가입으로부터 1개월의 질병 관련 사고와 면책인 축종은 소, 돼지, 사슴, 양. 그 다음 중요한 자기부담금. 자, 우리가 보통 논양불 답작물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했어요? 보험 가입 자기부담금.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부담금이 나왔었죠. 시설은? 시설.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그렇죠. 손해액에서 손해액의 10% 보통에 손해액의 10%에서 자기부담금을 산정해가지고 비가림하고 원예시설은 30만원, 100만원 사이. 그 다음에 피복제 단독사고는 10만원, 30만원 사이. 인삼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손해액의 10%. 그런데 이 가축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몇 프로 그냥. 근데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이 몇 프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보험 가입금하고 보험금하고 보험 가입금 내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최대 보험 가입금 내에서 다 주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보험금으로 써놨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축은 보험금의 그냥 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예? 그런데 이게 축정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대충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소말 사슴양은 보험금의 20%예요. 근데 말만 경마장 외에서 30%, 경마장 내에서 50, 20, 30. 그 다음에
꿀토오는 5%, 돼지는 50, 20, 가금은 10, 20, 30, 40. 단, 폭염은 맥스가 보험금의 10, 20, 30, 40하고 100만 원 중에서 큰 놈으로 자기 부담을 설정을 해요. 폭염만, 가금 폭염만, 가금 폭염만. 그 다음에 특약 가입했을 자기 부담금은 소는 보험금의 20, 질병 돼지는 여기는 맥스가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보험 가입 금액의 20%하고 250만 원 중에서 작은 놈. 꿀벌은 보험금의 50에서 40. 정기적 위험은 똑같아요. 돼지하고 가금이 0부터 해서 500만 원까지 100단위로. 폭염은 돼지만 100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말은 조금 전에 이게 주계약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말은 주계약하고. 그다음에 축사는 풍수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 50만 원 줘요. 이게 나중에 최종 보험금을 구할 때 자기부담금까지 구해가지고 산출을 해라.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이게 1과목이 가축을 진짜 어렵게 풀이를 어렵게 낼 수 있다면요. 우리 보험 가입 금액 구할 수 있죠. 보험 기준 금액에서 보험 가입 산정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쓰죠. 산정하죠.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면 보험료도 구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에요. 기본 보험료율이든 기타 요율들을 곱해서 보험료를 구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여기 보험 금액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금액 뽑아내고 자기 부담금 빼가지고 최종 보험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려면 이게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15점짜리. 그렇게는 걔네들이 바보라서 제 느낌은 못 낼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올려준 문제 보셨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예. 그래서 보험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험료 들어갈게요.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가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에요. 그래서 농가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도 하죠. 여기 가축에서는 농가보험료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품목에서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그래서 농가보험료를 구할 때는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은 1- 정부 지원율 빼기 지자체 지원율을 빼서 자기부담금을 비율을 산정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돼지는 그 설해손해 부부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설해손해 부부장 추가 특약을 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다 하면 여기에 갖다 곱해 주시면 되고 단기 요율도 곱해 주는데 가축은 월 단위 가산이 없습니다. 월 단위 가산이 없어요. 우리 저쪽 어디냐? 원예 시설할 때는 단기 요율 할 때 가산해줬죠. 10%씩. 5월달, 10월, 몇 월달이었죠? 5월달, 10월달 또 하나 더 있는데 4월달? 4월달, 5월달, 10월달이죠. 10월. 그죠? 그 세 개를 제외한 것은 무조건 10%씩 더 가산을 해줬는데 가축은 가산 안 해준다.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돼지. 교재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3 해가지고 말을 써놨는데 그거 지워버리세요. 제가 교재에 외국산 경주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말을 돼지에다 써놨더라고. 그걸 이쪽으로 옮기세요. 말 쪽으로. 그게 몇 쪽이요? 여기요. 148쪽.
돼지에다가 그 말을 왜 그게 왜 글로 거기에 적어져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음, 그걸 요 밑에 말에다 써주세요. 말에다. 그다음에 가금은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와 똑같이 구해주는데 가금사는 9.4%다. 아까 돼지는 4.9%다. 말은 4천만 원까지는 1-0.5.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초과 금액은 1-0.35 지자체. 가로 닫고 이렇게 구한 것에 보험금과 자기부담금까지 해놓은 거에 이제 요율을 곱하면 농가보험료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보험계약시 작성 및 필요 서류가 나왔는데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진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애우게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구분해서 외워놓을게요. 모든 축종은 그냥 청배목이에요. 청나라 군사 목을 가져오면 건축 한 동을 준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청배목 건축동 기본이요. 기본 외울 때 기본 청배목 건축동 청배목 건축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소는 청배목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소생산 이력제 농가별 사육 개체 현황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거기 이거 그 필요 서류하고 우리 그 가입 설계시 작성시의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잠깐 봐볼까요? 여기 인수 절차할 때 있잖아. 인수 절차할 때 여기 첨부 서류를 넣게 돼 있어. 이 서류 내용 이 부분하고 여기 보험 계약시 서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입 설계시는 신이 더 들어가는데 신이 뭐냐면 신분증 4번이에요. 신분증 4번. 그냥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냥 신은 신분증 4번이니까 그 말만 더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하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소는 그냥 청배목 건축동의 생, 그 다음에 돼지는 목이 없어. 목적물 명세서가 없어. 그 다음에 가금도 없어. 말은 있어. 기타 가축도 목이 있어. 그러면 소하고 기타 가축 말은 똑같네. 돼지하고 가금이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건축동은 전부 다 건축동이 들어가는데 건축동이 안 들어가는 게 말은 안 들어가는 게 축동이 없어요. 축동이. 왜? 말 잘 생각해보면 축산물 등록을 허가나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었죠. 말. 말은 허가나 등록을 안 해요. 그냥 비싸서.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인증도 당연히 없었죠. 말이. 그죠?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추가로 들어가는 게 생산자 증명 서류, 말 건강 진단서. 이 생산자 증명 서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사의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사업자 등록증, 농업편, 승마시설, 신고 확인 사본,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제주마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 생산자 확인. 이거 외우셔요. 생산자 증명 서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은 여기 개체별 사진이 중요해요. 개체별 사진은 사슴 가입 시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쪽에 여기 인수 절차에서 여기 현지 보험 목적물 확인해 보시면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할 때 제가 공통사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그냥 청배목 건축동에 추가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은 읽어보셔요. 이쪽 내용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축사 가입 시만 필요하고 동물 인증은 동물 복지 인증 계약할 때만 필요하고 축산업 등록 허가증은 관상조 가입할 때는 첨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것은 각 그 축정별로 서류를 적어놓은 도표예요. 그래서 각 축정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구분해서 외워 두셔야 돼요. 다음 인수 절차. 인수 절차는 모든 축정에 대한 공통사항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면 어떻게 했지? 목에는 목이 신청할 때 신청, 청약 신청, 목적물, 현지 보험 목적물, 신목에는 설청이라 해서 설탕청, 성을 설탕으로 만든 청 있잖아요. 신목에는 설탕으로 만든 청, 가입 설계서 작성, 그 다음에 청약서 작성, 그 다음에 신목에는 설청이 요즘 좋더라 이렇게 해보세요. 보험가입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증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다른 회원님들이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목에는 설청이 요즘 그냥 좋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지 보험 목적물은 3년마다 이제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똑같으면 3년 동안은 갱신을 안 해도 돼요. 갱신 계약의 경우는 3년마다 확인만 하고 변론자 사료를 그냥 첨부해 준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 현지 보험 목적물 확인에서 중요한 것은 기타 가축 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타 가축을 잠깐 내려서 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소는 할 게 없고 돼지도 할 거 없어. 여기 그냥 축정이 이렇게 세분적으로 써져 있을 뿐이고 가금도 할 거 없어. 말도 할 거 없어. 근데 기타 가축은 이게 축정별로 조금 달라요. 사슴은 입표 확인하고 객체 사진 촬영을 해야 돼. 양은 사육 두수 확인하고 목장 전체 사진을 찍어야 돼. 벌은 사육 통수, 그 다음에 소재지 사진.
토끼하고 오소리는 사육 두수하고 소재지. 저는 어떻게 했다면 그냥 순서대로 이개 사전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이개 사전 뭐라 했지? 네? 이게 이렇게 했다. 이 개를 사전에 사소. 이 개를 사전에 사소. 앞잡다서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석진이 형이 별 도움 안 되네. 뭐야, 이거 도움 안 되네. 뭐야, 이 시간. 똑바로 좀 가르쳐 주던지, 뭐, 표정이 이건디? 죄송해요, 형. 제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말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첨부 서류인데 이 첨부 서류가 아까 위에서 한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약간씩 조금씩 말이 틀려. 여기 뭐 원래 축사 여기 보면 가금은 이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 서류애가. 이쪽에도 기타애가 있어야 되는데 축산업 등록 사본이 여기 가입 설계서 작성에는 또 빠져 있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예.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책 보고. 가입 서류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솔직히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라면 하나 없겠구만. 예. 근데 저 다 아이, 외웠어요. 그놈 외우다는 단도 못 외워버려. 음. 형님, 저는 다 아, 외웠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가에 무지무지 중요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면 제 예상은 기존에 4회 때 이게 나왔어. 4회 때 졌어 안 컷. 4회 때 이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5개를 주고 15점짜리 나왔었어요. 4회 때. 그리고 그 다음에 3회 때 유량 검정 조서를 쓰라고 나왔었어요. 쓰라고. 정의하고 가입 기준이 요렇게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요렇게 쓰라고. 요걸 쓰라고. 3회 때. 그리고 5회, 6회 때는 저기 축사를 쓰라고 나왔었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제 예상은 각 축정별로 하나씩 주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5점씩 해서 15점으로 한 방에 풀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우 뭐 5개월령을 주고 한우를 가격을 구하세요. 그리고 유구젖소를 수컷을 뭐 25개월이나 뭐 3개월짜리 뭐 7개월짜리 하나 주고 금액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젖소 암컷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하나를 주고 이것도 뭐 10개월짜리 하나 주고 이걸 푸세요라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축종별로 3개를 주고 15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에 대한 기준 가액을 쓰고 그 보험 가액과 손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한우에 대한 기준 가액 산정에 대해서 쓰고 그 보험 가액과 손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세요. 그러면 손해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5개월령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 여기까지. 근데 그 연령이 10개월령이야. 10개월령은 이 내용을 전부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개월이야. 그러면 이 내용만 쓰면 되겠죠. 이 내용만. 이걸 전부 다 쓰라고는 절대 못 낼 거야, 아마. 왜냐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한 부분만을 쓰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자, 잠깐 살펴보면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기준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2하고 인삼에서 인삼 맞죠? 기준가액이라는 게 있었죠. 기준 수확량. 그죠? 기준 수확량 있었죠? 네. 그 기준 수확량은 대충 때려보는 거예요. 대충. 얼마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정도는 너는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보상을 내가 해줄게. 최소 이 정도는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해줄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떨어지면 내가 보상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쪽에서. 그래서 기준 가액을 저도 성장하는 추이가 너무 그 키로수가 찌는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소 몸무게가 처음 가입했을 때하고 사고 났을 때 그 무게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1개월만 지나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준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가액을 하면 선정을 어떻게 할까? 현재 가입 후 시소의 향후 시세, 성장 추이를 감안해서 보험 기간 내 최고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삼아주겠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가액을 가지고 보통 이 기준가액이 보험 가액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평가를 해요. 그 평가 방법은 손해는 손해가 났을 때 손해 난 것들, 보험 가액은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 이게 똑같아. 손해액하고 보험 가액 시점은 똑같아. 시점은 똑같아.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은 300마리를 했어. 근데 그 중에 200마리가 죽었어. 그러면 손해액은 보험 가입보다 항상 더 적겠죠. 그러잖아요. 네. 보험 가액은 전체 300마리를 내가 가입을 했어.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이렇게 회사 연령을 가지고 따져봤더니 몇 킬로 나서 돈이 보험 가입을 해보니까 너는 보통 300마리 중에서 금액이 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됐다. 그런데 손해가 200마리가 죽어버렸어. 300마리 중에. 그럼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연령을 따져서 봤더니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 손해가 넌 봤네. 200마리 죽어가지고 그러면 그 500만 원 내가 보험금으로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이 킬로그램당 금액은 사고소의 축종 성별 연령별로 한다는 거예요. 축종별 성별 연령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 이 연령에서 50% 되는 거. 50%. 질병은 3개월 미만, 일반은 2개월 미만. 어떻게 외우시라면 1개월짜리 50%라 하면 일반 사고면 1개월만 해줘. 1개월만. 50%는. 질병은 1개월, 2개월. 근데 이게 이 50% 그 질병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안 줘요, 원래. 보험금은 면책이에요, 면책. 이게 보험 가액 산정할 때만 들어가는 거다. 보험 가액 산정할 때만. 우리가 신규 가입으로부터 1개월 미만에 대한 소, 돼지, 그 다음에 사슴양은 면책이라 했어요? 면책이 아니라 했어요? 아, 면책이라 했잖아요, 제가. 면책이요. 면책이라 했어요? 예? 예, 신규 예, 가입으로부터 1개월 미만은. 그러면 여기 질병에 1개월짜리인데 면책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보험금을 구할 때 면책이다고. 이건 보험 가액, 손해액을 구할 때는 계산을 해줘, 거기까지는, 손해액까지는. 그리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빼버린다고. 이해됐어요? 예. 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다음, 이 부분은 다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랑검정조서는 여기 가입 기준하고 가입 연령 및 가입 한도 있죠. 이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유랑검정조서를 내가 가입을 하려는 농가야. 그럼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기준에.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지 유랑검정조서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야 돼. 안 되면 뭘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얘는 그냥 암놈이잖아, 암놈. 젖소 암놈. 그러면 접수 암놈 여기 있잖아. 접수 암놈 여기 접수 암놈. 요 계산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요. 예? 시험 문제에 만약에 어떤 농가가 유랑검정조서를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직전월 305일 중에 평균 유량이 900kg, 9,000kg고 최소 포수는 2만 마리 이하다. 그러면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얘는 유랑검정조서로 가입을 할 수 없고 뭐로 가입해야 된다고요? 젖소 암컷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을 해당된 걸 요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예? 그 다음 이 가입 연도, 가입 한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문제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풀어보세요. 쉬워요. 그냥 여기 보시면 내가 개월수 해놓고 가입할 수 있는 최대인가 최소인가 해놓고 이게 두 마리니까 500만 원 곱하기 2 하면 1000만 원 되는 걸로 해놨어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돼지 기준가의 가입 금액. 아, 힘들다. 거의 다 했죠. 예. 돼지는 요것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설명 안 하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 특약. 질병은 여기 보시면 질병은 왜 여기다 2.5 곱하기 10만 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5만 원 하면 되거든요, 여기. 모든 수 곱하기 그냥 25만 원이에요. 축산휴지는 모든 수 곱하기 70만 원이라 해놓고 여기는 왜 2.5 곱하기 10만 원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5만 원으로 표시하면 깔끔할 텐데. 다음 쭉 넘어가고 요건 협정보험 가액 특약에 대해서는 외워두십시오. 용어 자체를. 계약자와 농협손해보험이 협의평가한 금액을 가입 금액으로 가입. 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가금. 가금은 이쪽 부분
보험 가액은 중량 곱하기 킬로그램 시세인데 여기 우리가 소할 때 소 한우는 25개월 초과하면 655kg 인정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구는 25개월 초과하면 600kg를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가금도 똑같아요. 가금도 보면 가금도 6개는 41령을 초과를 하면 2.3kg 인정해준다. 그 통종닭이에요. 토종닭은 84일령이면 초과하면 2.8kg. 오리는 45일령이면 3.5kg. 3개는 6개 중량의 70%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외우십시오. 말은 주계약은 여기 천단위에 천만원 기준이 644 644 644 443 644 644 644 443 6321 6321 금액. 그리고 경주마는 구입가격 80%, 제주마는 경매 낙찰 가격 70%. 그리고 일반말은 만 6개월 이상이 돼야지 일반마로 받아줘. 만 6개월 이상이 돼야지. 그리고 승용마, 그러니까 그냥 타는 마는 마리당 400마리까지만. 최대 400만 원. 승용마는. 그 다음에 경주마는 경주마 등록 후에 2년이 경과하면 안 받아줘. 수명이 끝났다는 거야. 경주마는 달리는데 지장이 있어.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 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주마는 2년이 지나면 안 받아줘. 그 다음에 기타는 16개월 이상이 된 말로써 경매 개인 거래를 의지는 경주마. 아까 위에는 6개월 했죠. 일반마는 종마는 번식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말. 번식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말. 종모마는 경주마를 생산하는 데 쓰기 위해 도입한 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종모만. 그리고 20세 미만의 종마는 인수 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받아줘. 새끼 낳는데 지장이 있대. 아니다. 새끼가 아니라 남자죠. 종모마가. 종모마가 남자의 남자, 시스마 남자, 종빈마가 여자. 얘는 나이가 많이 들면 정액이 좀 안 좋은가 보죠. 20세 정액도 이상. 안 나오고 질도 떨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야. 에? 정액도 잘 안 나오고 질도 떨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말은 두 개 특이하게 있는데 이게 난 진짜 외우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시벌 선불. 시벌 선불이 선불 달래. 선불로 후불 아니고 시스마 시번식처태 선정서 불이 확정. 진짜 읽지도 못하겠어 나 진짜 지금도. 앞자만 따가지고 시벌 선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가축은 금액을 어떻게 였다면요. 여기 순서대로 했어요. 어떻게 였다면 토양이 어떤 사람이나 여장가 뭐 아무튼 사람 이름이요. 토양이 오면 한산할 때 꽃사슴 보러 가자. 토양이 오면 토끼 뭐 양 여자 무슨 양 토끼 양이
오면 한산할 때 꽃사슴 보러 가자. 꽃사슴 이제 종류는 이제 여기까지 못 연결을 못했어요. 레드디어하고 레드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디어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디어는. 이게 빨간 사슴이란 뜻이에요. 빨간 사슴. 레드는 빨간 놈, 디어는 영어로 사슴. 그 다음에 이 에크는 저기 러시아에 있는 그 사슴이에요. 러시아. 그쪽 북쪽에 있는. 아이고 힘들다. 오늘 일과목만 할게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나머지는 그냥 인수지원 해야 된다. 인수지원. 10분만 더 할게. 10분만. 죄송해요. 여기 축사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 패스. 여기까지 요거 쓰라고 나왔어요. 축사 방법, 축사 평가 방법하고 축사 보험가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안 나왔어. 이건. 축사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이 축사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외우세요. 다음, 인수제한. 인수제한은 말이 제일 외우기 힘들어요. 다른 것은 외우기 쉬워요. 여기 보시면 선은 15 일가, 15, 생후 15일령 미만인 송아지. 그 다음에 일부 가입하는 가축, 소가축, 보험 안 돼. 일부는 안 돼. 그 다음에 가가 뭐라면요. 주계약 및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이 기준가액의 50에서 150% 이외의 경우에는 안 받아줘. 그 다음에 요 일부는 여기 두 개 다기에요. 가축도 되고 축사도 돼요. 일은 가축 축사, 일은 그 다음에 질투, 일가, 협동, 대진. 질병이 2번 이상, 질병이 2번 이상 발생한 농가는 가입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가입은 받아줘. 근데 질병위원 특약만 가입을 못해. 질병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가입은 받아줘. 근데 우리 돼지한테 하는 두 가지 특이한 특약이 있었죠. 질병 특약하고 위험보장 특약하고 축산휴지 위험보장. 근데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안 받아줘. 그리고 똑같이 일가예요. 일부는 안 받아줘. 돼지하고 축사. 돼지, 가축, 축사. 안 받아주고 가는 똑같아. 주계약, 특약, 가입 금액이 기준가액의 50에서 150 위에는 안 받아줘. 그 다음 협정보험가액의 특약 첨부계약이나 동물복지 인증 특약 첨부계약인 경우에는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이 녹색으로 된 것은 무조건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가지고 인수를 제한을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색 부분.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무조건 안 받아준다 그랬는데 받아줄 수도 있대요. 검토를 해보고. 녹색 부분.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았지. 그 다음에 가금은 일가 협동이에요. 똑같아. 돼지하고. 아까 특약할 때 돼지하고 가치는 다 똑같았었죠. 돼지가 2개 더 많았어. 그죠? 예? 2개인가 3개인가 더 많았어. 말은 외우기 힘들어. 근데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종주막, 출료부, 종빈막 수정 안 돼. 뭐가 안 돼? 가입일로부터 현재 가입일로부터 직전 연도 임신 안 되거나 번식이 안 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거. 공모만은 정교무, 정액불량, 교무불량,
무가 뭐죠? 무정자증. 이로 수정이 안 된 거. 가마가 6개월. 6개월 미만인 자마인 경우는 인수자. 그 다음에 노병이 쇠약하다. 노병 세발악기는 가입 안 해줘. 노병 세발악기. 노령, 병상, 세약, 발육부진, 악습, 기형으로 난 말은 안 받아줘. 그리고 일부 축사. 왜 그 말은 일부 축사만 있고 일부 말에 대해서는 안 써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부 말이긴 한데 요 밑에 내용 있잖아요. 이 밑에 내용이 안 써져 있더라고. 이게 다 써져 있거든요. 다른 그 축종에는 사입 장소내 모든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가축 및 퇴비사는 가입 제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다 있는데 말은 없어. 이게.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은 권일가, 권장, 보험 가입, 권장 협정 가입을 초과해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 가축, 일부 축사. 똑같이 가입 금액이 기준 가입 50에서 150. 축사도 축사는 이제 일부 축사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주택용도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용도인 경우는 가입 불가. 그 다음에 가축 가입 없이 축사만은 가입할 때는 안 받아줘. 여기까지 해서 가축을 끝낼게요. 고생하셨어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밤늦게.